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 최순자라고 합니다. 평생 혼자 아들 하나 키우느라 악착같이 살았어요. 남편은 아들이 3살 때 교통사고로 먼저 갔고 그 뒤로 저 혼자 동네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죠. 그렇게 모은 재산이 꽤 됐어요. 식당 건물도 제 명이고 통장에도 억 단위 돈이 있었습니다. 평생 한 푼 아껴가며 모은 돈이었죠. 아들 진우는 제 자랑이었어요. 착하고 효자였거든요. 그리고 5년 전 진우가 며느리 민지를 데려왔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민지라고 해요. 민지는 예쁘고 공손했어요. 시집 온 첫날부터 제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니 잘 모실게요 라고 했죠.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어요. 민지는 정말 좋은 며느리였어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제 약을 챙겨주고 저녁엔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줬어요. 동네 사람들은 부러워했죠. 순자 씨, 며느리 참 잘 만났네. 요즘 그런 며느리 없어. 그러게요. 저도 복 받았나 봐요. 저는 민지를 친딸처럼 아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시어머니한테 받아 평생 끼고 살던 금반지까지 민지에게 줬습니다. 민지야, 이거 받아라. 우리 엄마가 나한테 주신 건데 이제 내 거야. 어머니, 이렇게 귀한 걸 제가 받아도 돼요? 그럼. 너는 내 딸이야. 딸한테 주는 건데 뭐.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때 그 눈물이 진짜였을까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제가 자꾸 깜빡깜빡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약 먹은 걸 잊어버리고 가습을 끄는 것도 깜빡했죠. 한 번은 동네 슈퍼에 갔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한참을 헤맸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요즘 자꾸 깜빡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민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러게.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봐.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검사라도 받아보세요. 민지의 권유로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여러 가지 검사를 하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르신 초기 치매 증상으로 보입니다. 네? 치매요? 네. 아직 초기라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분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진료실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치매라니. 제가 치매라고요?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끝까지 모실게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민지가 제 어깨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그 눈물을 보며 마음이 놓였죠. 그래, 민지가 있잖아. 내 딸 같은 민지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는데 민지가 베란다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귀가 밝은 저는 들을 수 있었어요. 여보, 나야. 오늘 병원 결과 나왔어. 진우한테 전화하는 모양이었어요. 아들은 야근 중이라 집에 없었거든요. 응, 어머니 치매래. 의사가 초기라고는 하는데. 솔직히 이제 슬슬 준비해야 할 것 같아. 저는 귀를 더 기울였어요. 뭘 준비하냐고? 당연히 통장이랑 재산 정리지. 치매 악화되면 어머니 판단력 없어지잖아. 그 전에 우리가 후견인 신청하든가 해야 해.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 나쁜 뜻 아니야. 어머니 위해서 하는 거지. 나중에 이상한 사람들한테 사기당하면 어떡해? 우리가 관리해야 안전하잖아. 민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낮에 제 앞에서 눈물 흘리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내일 법무사 상담 한번 받아볼게. 그리고 어머니 통장이랑 도장 위치 확인해둬야겠어. 일단 끊을게.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가슴이 마구 뛰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설마 민지가. 아니에요.
믿고 싶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평소처럼 다정했어요.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아침 드세요. 그래, 민지야. 고맙다. 저는 민지를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어젯밤 전화 내용이 자꾸 떠올랐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민지야, 근데 내가 요즘 자꾸 깜빡거려서 그런데. 내 통장이랑 도장 어디 뒀더라? 민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어요. 그러다 이내 웃으며 말했죠. 어머니 서랍에 있잖아요. 제가 찾아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내가 찾을게. 어머니 혹시 통장 제가 관리해 드릴까요? 요즘 깜빡하시니까 혹시 잃어버리실까봐 걱정돼서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속으로 뜨끔했어요. 역시나 통장을 노리고 있었구나. 아니야, 괜찮아. 아직은 내가 관리할 수 있어. 그러세요? 그럼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민지는 웃었지만 그 웃음이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날부터 결심했습니다. 민지의 속내를 확실히 알아봐야겠어. 며칠 후 저는 민지 손가락에 금반지가 없는 걸 발견했어요. 제가 민지에게 준 그 금반지 말이에요. 민지야, 너 손가락에 있던 반지는? 어머니 그게 빨래하다가 어디 뒀는지 깜빡했어요. 찾아볼게요. 그래. 그거 어머님 때부터 물려준 거라 소중한 거야. 네, 어머니. 꼭 찾을게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민지는 반지를 찾았다는 말이 없었어요. 어느 날 저는 민지 방 서랍을 몰래 뒤졌습니다. 치매 환자 취급받는 김에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발견했어요. 서랍 구석에 숨겨진 영수증 하나. 금반지 18K 한돈 전당포 입고 50만 원. 손이 덜덜 떨렸어요. 민지는 제 반지를 팔았어요. 제가 너는 내 딸이라며 준 그 반지를 전당포에 맡긴 거예요. 저는 그 영수증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아직 들키면 안 돼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어요. 민지는 왜 이러는 걸까? 돈이 필요한가? 아니면 처음부터 날 이용하려고 했던 걸까?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나도 이제 늙었구나. 쓸모없는 노인네가 됐어. 눈물이 났어요. 평생 악착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내 가족한테 버림받는 건가요? 하지만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나 아직 정신 멀쩡해. 민지의 진짜 얼굴을 밝혀내야 해. 저는 그날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치매 연기를 할 거예요. 민지가 저를 치매 환자로 생각하게 만들고 그 틈에 증거를 모으는 거죠. 창밖을 보니 달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민지야, 넌 날 속였지만 난 너의 진짜 얼굴을 반드시 세상에 보여줄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어요. 민지야,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어머니 수요일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래? 내가 깜빡했네. 저는 일부러 헷갈리는 척했어요. 민지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눈 속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만족? 아니면 기대? 어머니 괜찮으세요? 약은 드셨어요? 약. 내가 약을 먹었나? 기억이 안 나네. 어머니, 아까 제가 드렸잖아요. 벌써 잊으셨어요? 민지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민지야, 오늘 날씨가 좋네. 네, 어머니. 근데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수요일이에요, 어머니. 아, 맞다. 수요일이지. 몇 분 후에 또 물었어요. 민지야, 오늘이 무슨 요일이더라?
민지의 눈썹이 꿈틀거렸어요. 짜증이 올라오는 게 보였지만 겉으로는 참으며 웃었죠. 어머니, 수요일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미안하다, 민지야. 엄마가 자꾸 깜빡해서. 그날 저녁 아들 진우가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엄마, 다녀왔습니다. 진우 왔어? 밥 먹었어? 네, 회사에서 먹었어요. 진우는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았어요. 민지가 진우 옆에 앉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변기에 앉아 귀를 쫑긋 세웠어요. 여보, 어머니 오늘 상태 좀 이상했어. 같은 말을 10번도 넘게 하시고 약 드신 것도 기억 못 하시고. 그래? 그렇게 심해졌어?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어. 우리가 평생 모실 수는 없잖아. 그건 그렇고 법무사 상담은 어떻게 됐어? 내일 오전에 약속 잡았어. 후견인 신청하는 방법이랑 어머니 재산 관리하는 거 상담받으려고. 그래, 잘했어. 우리가 관리 안 하면 나중에 큰일 나.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진우까지, 내 아들까지 이러는 거야?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잠깐 볼 일 있어서 나갔다 올게요 라며 외출했어요.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민지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당포 영수증 옆에 또 다른 서류들이 있었어요. 최순자 명의 통장 4번, 후견인 신청 절차 안내문, 요양원 상담 예약 7월 15일. 손이 덜덜 떨렸어요. 요양원 상담까지 예약해 놨다고요? 저를 버릴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뒤지다가 노트 하나를 발견했어요. 민지의 일기장 같았어요. 펼쳐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6월 3일 시어머니 치매 진단. 드디어 기회가 왔다. 이제 슬슬 통장부터 정리해야겠다. 6월 10일 금반지 전당포에 맡김. 50만 원. 일단 급한 불은 껐다. 남편 빚이여. 시어머니 재산 없으면 우리 파산이다. 6월 17일 법무사 상담 완료. 후견인 신청하면 재산 관리 가능. 6개월 안에 처리해야 함.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억 빚? 진우가 빚이 그렇게 많았나? 저는 노트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서둘러 방을 나왔습니다. 점심때 민지가 돌아왔어요. 어머니 다녀왔어요. 점심 드셨어요? 아직. 배가 안 고파서. 그럼 제가 죽이라도 끓여드릴게요. 민지는 여전히 친절했어요. 겉으로는 말이죠. 저는 식탁에 앉아 민지를 지켜봤어요. 부엌에서 죽을 끓이는 민지의 뒷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 아이가 날 이렇게 속이고 있었다니. 죽을 끓이던 민지가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니, 그러고 어머니가 주셨던 금반지 못 찾았어요. 죄송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민지를 쳐다봤죠. 어머니, 제 말 들으셨어요? 무슨 말? 금반지요. 제가 잃어버렸다고. 금반지? 무슨 금반지? 저는 일부러 기억 못하는 척했어요. 민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안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만족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아, 어머니. 예전에 주셨던 거 있잖아요. 그거요. 내가 금반지를 줬어?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작년에 주셨어요. 근데 제가 잃어버려서. 죄송해요. 민지는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저 표정은 연기예요. 진짜 미안한 게 아니에요. 그래? 뭐 물건은 잃어버릴 수도 있지. 괜찮아.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민지는 죽을 끓이며 작게 웃었어요. 저 웃음이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거실에 나와 앉아 있었어요. 민지는 베란다에서 또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이번엔 누구한테 전화하는 걸까요?
언니, 나야. 잘 지내? 친구한테 전화하는 모양이었어요. 응, 요즘 좀 바빠. 시어머니 치매 때문에. 응, 확정됐어. 다행이라고? 뭐가 다행이야? 힘들어 죽겠는데. 저는 귀를 더 기울였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좀 다행이긴 해. 이제 재산 관리 명분이 생겼잖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 남편이 사업 실패해서 빚이 2억이야. 은행에서 독촉 들어오고 난리도 아니야. 시어머니 재산 없으면 우리 파산이야. 후견인 신청하면 통장 관리 다 내가 할 수 있대. 그럼 조금씩 빼서 빚 갚으면 돼. 제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어요. 시어머니, 당연히 모르지. 치매 환자한테 뭘 알려. 그냥 요양원 보내면 끝이야. 거기 한 달에 200만 원이면 괜찮은 데 있대. 그럼 우리는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시어머니 재산으로 빚 갚고. 완벽하지? 민지는 웃었어요. 차갑고 무서운 웃음소리였어요. 저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베개를 끌어안고 소리 내지 않고 울었어요. 이게 내가 친딸처럼 아낀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구나. 새벽 3시 잠을 이룰 수 없어서 일어나 앉아 있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나 어떻게 해야 하지?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증거가 더 필요해요. 확실한 증거가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 진우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도 알아야 해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식당 단골이었던 박 변호사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박 변호사님한테 상담을 받아봐야겠어. 내일 아침에 전화해야겠어요. 저는 수첩을 꼭 쥐고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민지야, 넌 날 치매 환자로 생각하겠지. 하지만 난 아직 정신이 멀쩡해. 너의 계획을 다 알고 있어.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냈어요. 진우가 출근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며 결심했죠. 아들한테 직접 말해야겠다고. 진우야, 잠깐만.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너 민지랑 무슨 얘기했니? 나 요양원 보낸다는 얘기 있잖아.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그게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내가 들었어. 너희 둘이 베란다에서 얘기하는 거. 엄마, 그건 오해예요. 우리가 오해? 오해가 아니야, 진우야. 민지가 내 금반지 팔았어. 전당포에 맡겼다고. 진우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한숨을 쉬며 말했죠. 엄마, 그게 언제 일인데요? 치매 때문에 착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치매 때문에 착각한다고? 엄마, 진정하세요. 제 말은 요즘 기억력이 안 좋으시니까. 야, 박진우. 난 내 엄마야. 날 치매 환자 취급하는 거냐? 아니, 그게 아니라 진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지가 금반지 판 건 맞아요. 뭐? 하지만 이유가 있어요. 제가 사업 실패해서 빚이 좀 있어요. 빚? 얼마나? 2억이요.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2억. 그걸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죄송해요, 엄마.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요. 진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서 내 재산으로 빚을 갚으려고 한 거야. 엄마, 저희가 파산하면 어떡해요? 민지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 요양원에 보내려고? 그건 엄마 상태가 안 좋으시니까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야, 박진우. 나 치매 아니야. 엄마,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초기 치매라고. 그건 오진이야. 나 멀쩡해. 저는 소리쳤어요.
하지만 진우는 오히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엄마, 진정하세요. 흥분하시면 안 돼요. 진정하라고? 내가 날 배신하는데 어떻게 진정해? 배신이라니요. 엄마, 저희는 엄마를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 너희는 내 돈이 필요한 거잖아. 진우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저는 아들의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아, 진우도 한패구나. 민지 혼자가 아니야. 바로 그때 민지가 방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민지 씨, 당신이 내 금반지 팔았죠? 민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이내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 전당포 영수증 봤어요. 당신 서랍에 있던 거. 어머니, 제 방을 뒤지신 거예요? 민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래, 뒤졌어. 그래서 다 알았어. 당신들이 뭘 계획하는지. 여보, 어머니가 지금 정신이 없으신가 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 민지가 진우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 일단 앉아서 얘기해요. 진우가 저를 소파에 앉히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손 떼? 난 앉지 않아. 엄마, 너희 둘 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당장. 저는 소리쳤어요. 하지만 진우와 민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민지가 한 발짝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병원 다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치매가 많이 진행되신 것 같아서. 내가 치매라고? 당신이 사기꾼이지. 사기꾼이라뇨? 어머니, 지금 저한테 너무 심한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민지의 눈빛이 싸늘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잘 모셔야 해요. 그렇겠네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들한테 말해봤자 소용없구나.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냉랭해졌어요. 진우와 민지는 저를 더욱 치매 환자 취급했어요. 어머니, 약 드세요. 어머니, 혼자 외출하시면 안 돼요. 길 잃어버리실까봐 걱정돼요. 어머니, 이거 먹으면 안 돼요. 깜빡하시고 또 드실까봐 제가 치워둘게요. 저는 점점 집안에 갇혀갔어요. 통장도 도장도 심지어 핸드폰까지 민지가 관리한다며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핸드폰으로 이상한 전화 받으실까봐 제가 관리할게요. 내 핸드폰인데 왜 당신이 가져가? 어머니,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아요. 치매 환자들 노리는 사기꾼들이 많거든요. 나 치매 아니라니까. 어머니, 또 소리 지르시면 안 돼요. 심장에 안 좋아요. 민지는 웃으며 제 핸드폰을 가져갔어요. 저는 이제 완전히 무력해졌습니다. 밤마다 혼자 방에서 울었어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평생 모은 재산도 내 자존심도 다 빼앗기는 건가?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침 민지가 시장에 장보러 나갔어요. 저는 그 틈을 타서 집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다행히 민지가 집 전화는 건드리지 않았더라고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예전 수첩에 적어뒀던 박 변호사의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저 최순자예요. 기억하세요? 예전에 식당 하던. 아, 순자 사장님. 어머, 오래간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변호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일이세요? 왜 우세요? 제가 지금 큰일 났어요. 며느리가, 아들이, 저는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박 변호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일단 진정하세요. 제가 내일 사장님 댁으로 찾아갈게요. 혼자 밖으로 나오시기 힘드시죠? 네, 민지가 절 감시해요.
혼자 나가지 못하게.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갈게요. 그때 며느리분은 어디 계실까요? 민지는 매주 화요일 오전에 친구 만나러 나가요. 좋아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눈물이었죠. 박 변호사님이 도와주신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옆방에서는 진우와 민지가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는 이불을 끌어안으며 중얼거렸어요. 민지야, 진우야. 너희는 날 약한 노인네로 봤겠지. 하지만 난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내일 박 변호사님이 오시면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을 거야. 그리고 너희의 진짜 얼굴을 세상에 보여줄 거야.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예요.